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직전 금요일장 잘 나가던 우리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잘 나가던 우리 국내 증시가 8거래일 만에 주춤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란이 보복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요동치던 이 국제 유가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떠한 영향들을 받게 될지 이에 초점을 맞춘 전략들도 잡아봐야 될 텐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기에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역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일부 2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님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주 쉬었나요, 저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과 토요일에 다음 주 전략을 안 잡았더니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주 초반까지 상승을 보였을 때도 마음 편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없었거든요. 불안불안했는데 또 막판에 좀 밀려나는 흐름도 나왔고 앞으로 이런 변수라든지 변동성, 위기 시장에서 대응 1등이 또 우리 위원님이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일단 뭐 어제가 안 좋았지만 내내 진짜 우리가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허니문 랠리라고 그러죠.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혜연크님 우리 한 재밌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하고 재밌는 질문. 네. 네. 그걸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네? 뭐가 먼저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설이 분분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생뚱맞게 드리느냐. 주식시장에서 재료, 뉴스 그런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기술적 지표, 언어가 먼저일까요? 기술적 지표 언어. 정답이에요. 저 열심히 들었어요, 위원님 네. 방송. 정말 이것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30년 주식을 해서 이것은 속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밤방송이 됐든 아침 방송이 됐든 또 낮방송이 됐든 지금은 정말 눈높이 낮추셔야 된다. 주가라는 것은 상승이 많이 일어난 구간에서는 조정이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탄력이 둔화되기 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 생각이 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란 핵시설 공격을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다음부터 사실 뭐 밑작업은 돼 있었죠. 근데 그게 빵 터트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진짜 주식시장 기기묘묘하다. 어떻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과열이라고 그러죠. 과열을 시키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고요. 또 많이 내린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크게 내리지 않고 어떤 조그만 소위 말해서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렛대 모멘텀 그것만 되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 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또 한 번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느끼셨죠? 근데 제가 뭐 엊그제 그거 내렸으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랬죠? 그게 아니고 항상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은 혜연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제 경험상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뉴스에 앞서서 우리한테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알려주고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그게 성공 투자의 비법이거든요. 일단 오늘은 참 이제 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시황 위주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오늘은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뭐 금요일에 또 안 좋았다고 우리가 뭐 또 하반기 시장을 뭐 나쁘게 볼 것이냐 그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 그런 것도 하는 것 겸
또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시장 방향이 전개될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섹터 또 종목까지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어찌됐든 3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물론 지금 2025년 2월달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새로운 상승 채널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세요. 이게 2024년 7월이에요. 예, 이때가 바로 고점이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던가요? 이제 3,000피 됐다. 무조건 3,000피는 가고, 또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제 5,000피 간다니까 뭐 그때 거래소 방문하셔가지고 또 뭐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그 누구 의지대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 뭐 정치 같은 건 좀 우호적인 그런 정치가 펴 놓겠죠. 그런데 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바로 대쌍고점이에요. 저는 방송에 나서도 계속 뭐 3,000포인트를 갈 건데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는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마시라. 왜? 보세요. 이 지수가 지금 2,3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올랐을 때 몇 프로 오르는지 아세요? 지수로 봤을 때 28%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내리고 하면서 계속 갈까요? 자, 주가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리적인 현상, 또 과학적인, 그런 거 꼭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뉴턴의 제1법칙, 기존 운동을 계속하는 그 특성이 작동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이때부터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회귀의 본능이란 뭐냐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꼭 메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30년 넘게 주식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 투자할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뉴스 따라하는 것보다도 항상 앞서서 좀 이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공부하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릴까요? 방송한데 나 이날을 기억합니다. 이거 한번 차트 보세요. 이때 수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이게 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가족님께 어떤 말씀을, 이번 주 초에 그때 조정이 나오면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랬어요. 저 그때 몸매가 됐어요. 왜? 너 분위기도 모르냐? 왜 분위기를 모르냐? 지금 내려서 다 좀 이게 코가 쑥 빠져 있고 참 분위기 안 좋은데 앵커하고 4개 커피 4개를 했었고, 제가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주식시장은 토인배의 역사는 항상 되풀이돼요. 오늘도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 위너고요. 이렇게 이제 3,000포인트 따는 당상 5,000포인트 그 장밋빛 에드블론에 이렇게 따라다니시면 이게 바로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우리 해니크님 또 좀 오래 좀 할까요? 주식시장에서 증시 어떤 그 주가, 기업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 작동하는 게 가장 큰 게 뭘까요? 외부 변수가 있고 내부 변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내부 변수는 뭐냐면 금융 시스템 위기예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97년부터 그때 우리 IMF 났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채비율이 빡 올라가고 돈 못 갚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산, 기업들이 탄생하고,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 뭐 대표 아시잖아요. 외국인들 뭐 싼 가격에 우리나라 그냥 주워 먹고, 그게 다 뭐냐면 프리미슨 집단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전략이에요. 항상 금리를 벼락벼락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미국도 서브프라임도 내는 그거거든요. 결국은 다 그게 어디서 나는 빚에서 나오는 거예요. 빚.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자꾸 경계하는 게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다 빚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막 그때는 진짜 움푹 패이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 외적인 변수가 있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컨트리 리스크. 이제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트리 리스크, 그 다음에 또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일단 폴리티컬 리스크 같은 건 지금 우리나라 봤을 때 탄핵이 2번 있었죠. 그때 뭐 앞이 캄캄하다 안 보인다고 그랬죠. 걱정의 벽을 타고 얼마나 주가가 오르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 매수를 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컨트리 리스크,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전쟁인데,
그것도 단기간에 그쳐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황처럼.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언어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이 클 것이냐. 물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오히려 코스닥은 더 기회라고 봐요. 왜? 어제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많은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은 이제 과열을 시키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개파락하면은 오히려 750, 740포인트에서는 지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저는 코스닥의 기회로 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노려야 될 것이냐.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에너지는 다양합니다.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 나왔죠. 근데요, 밤사이 엑스모빌은 주가가 그렇게 급등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물론 유가는 올랐지만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걔들 계속 갈까? 저는 거기 의문심입니다. 의문시고, 오히려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이럴 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월요일 같은 거 주초에 월요일 끝날지 화요일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럼 어떤 것이 좋냐? 에너지에서 원전 자리들 상당히 좋아요. 원전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원전, 그 다음에 또 방산, 그 다음에 진짜 실적이 좋아서 숫자가 찍히는. 여러분들 보시면 한화오션 같은 거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조선이라든가 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도 함께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시황 전략하고 투자의 팁을 말씀드리냐면은 토요일 날은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어느 방송을 보던가. 자, 지난주에 특징주 뭐가 올랐죠? 그런 것들 늘 차트 지난 다음에 띄워봤자 어떤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시점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요? 그것은 이미 지난 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지난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대응의 영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이렇게 돌발 변수가 생각났을 때, 그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게 대응의 영역이고요. 주식을 맨날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하신다면, 올랐을 때 사고 내렸을 때 매도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약간 반대되는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경험상 바로 기술적 지표다. 주식시장의 언어를 꼭 이해하시자. 이것은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터에서 총성 없는 이전의 전쟁터에서 최소한 소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기술적 지표를 이해도 못하고 맨날 뉴스 따라서 춤추면서 매매하신다? 그거 쉽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항상 여러분께, 우리 헤어링크와 함께 여러분께 좋은 그렇게 기술적 어떤 그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예. 네, 오늘도 정말로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이야기를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외부 변수에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하려면 기술적 지표, 즉 시장에서 통하는 언어를 잘 알고 있어야 대응을 또 유연하게 잘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서 통하는 언어를 잘 한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의 상승률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떤 맥점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위원님? 저는 이 방송하면서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송구합니다. 근데 저는 30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분들이 정말 3가지 워딩이 있어요.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신기하다. 늘 그동안 뉴스랑 고점 따라서 물리기 일쑤했는데 저점남도 신기하게 급등이 나온다. 2번째,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행복하다. 3번째, 약간 뭐 이렇게 사랑, 약간 이모셔널한 그런 거 좀 사랑한다. 서로 이제 신뢰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얼굴이 지금 뭐 프레시하고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뭐냐면은 결국 수익이거든요. 그걸 하는 비법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자, 이번 주에 물론 뭐 장도 나쁘지 않았지만 막판에 좀 눌러서 그렇지만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면서 또 안전하게, 주식은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그럼 위험을 해지하면서 수익을 잘 내려면 어떤 걸까요? 첫째는 항상 베이스가 펀더멘털이 돼야 돼요.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을 내렸을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내렸을 때 매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음선 매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 날 때 이제 모니터링과 다른 증권을 보게 되면
음선에서 추천 나오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올라면 올랐을 때는 거의 양선, 뉴스 따라잡기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더 이렇게 이슈화되고 그러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철저히 저점 잡는 게 저희 투자 철학입니다. 첫 번째 종목을 보면 달바 글로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달바 이퀄 미스트. 미스트는 달바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달바가 5천만 병이나 팔았잖아요. 저기 봐 미스트, 이게 달바 미스트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봐요. 상승 다음에 음선이에요. 양양 패턴이에요. 이렇게 큰 종목이 이틀 동안 14%가 나왔고 양양 패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조금 내려서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와요. 이 저점에서 매수는 25%나 올랐어요. 25% 오르는데요. 딱 10거래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들, 난 투자하기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10만 원짜리를 사나. 제가 좋은여보 선장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투자하기 지금 저것으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좋아하시죠. 근데 지금량은요, 물론 어떤 뭐 대북 테마 몇천 원짜리 이제 오랫동안 돼가지고 그냥 또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에 그냥 여러분들 방점을 두실까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유정자, 정치하는 사람의 어떤 스탠스에서 수시가 바뀌어요. 근데 이 달바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펀더멘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예? 그러면 꼭 1,000원짜리 1,000주를 사는 것보다도 1,000주가 되나? 10,000주구나. 1,000만 원이니까.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100주를 사보세요. 그게 훨씬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훨씬 더 우리가 경비행기 탈래, 보잉 737 탈래 그런 건 똑같은 거거든요. 경비행기는 언제 이렇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봐 우량한 종목인데 느긋하게 여름 동안 25%면요. 10년 금리예요. 지금 정기예금 2.5% 준대요. 이게 찍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고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은 시총이 2조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낮방송에. 저는 이렇게 본다. 2조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특징을 보시자고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다. 토요일 날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저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고 급등 차트 띄워놓고 올랐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들을 거예요. 자, 그럼 달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선 나올 때 공략하면 역시 내용이 종목들 수익이 잘 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다음 주에 펀더멘털이 드는 종목들 분명히 눌릴 줄 거예요. 오히려 그때 매수하는 관점 이런 거나 거의 이런 로직이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가만히 보실래요?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양음양 이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삼각 수렴 패턴이자 이걸 좀 하락 쐐기형이라고 그래요. 하락 쐐기형이 어떤 뜻이냐면 하락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쐐기를 박는다는 얘기죠. 야, 너 하락 그만해. 쐐기를 박는, 그러면 유입반을 들겠죠.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양양음이에요. 이틀 동안 16%나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그리고 이게 16%나 올랐어요. 이게 작을까요? 바로 이게 맥점이죠. 근데 회원님께님, 저는 자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이때 뉴스 나와요? 음선 나올 때? 특징주 부각됩니까? 안 되죠. 그럼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봐요. 이것도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야, 뜬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좋은 여보가 방송에 추천하는데 뜬다. 이때 따라잡으시는 분들. 수익 잘 날까요? 저는 그거예요. 저도 어제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석유라든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석유 같은 거 또 해운 관련주 이미 점심 때 다니까 막 20%, 30, 25% 오르는 것들 근근히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겉모양 상한가예요. 그러면 그 근근히 오르는 거 뭐 더 갔으면 좋겠지만 5% 먹고 상한가 노래 부르시는 분들하고 남들이 안 볼 때 16% 안전하게 여기서 크게 빠질 자리일까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허, 기관들이 이렇게 탁 노리고 있네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가 3월을 빛낼 춘3월을 빛낼 황금제로 여러분께 다 이미 예고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을 자꾸 이거 다시 한번 봐세요. 높아시면서요. 제가 피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편의 옆집 아저씨예요.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들 구분이 딱딱 맞추셔서 좋은 말만 자꾸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건 제가 사학과 전문가가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께 쓴 약 할 때는 그러니까 쓴 약을 처방해드리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희야 명예 입이 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수익 잘 나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핑거 스토리가 있어요. 이것도 양양한 패턴. 저는 이런 2,000원짜리 안 좋아하니까 매매도 안 했지만 이거 기술적 지표는 못 속이죠. 한 이틀 동안 30%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로켓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음성 공략인데요. 로켓 헬스케어를 볼까요? 음선이 7개를 들이오고 있어요. 노란색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신장학회에서 이것이 이제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 재생하는 거거든요. 피부라든가 그다음에 장기라든가 연골.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한가 이게 바로 찐 상한가 근처거든요. 29%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지건설 이것도 많이 내렸으면 역시 오른다. 이것도 음선이 11개 나오면서 황금 매점을 잡았는데 이때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높을 때 이슈화돼서 따라다니시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고생길로 접어드시는 거고요. 남들이 다 손절 나오고 다른 종목 올라가니까 야 그거 추적해야 돼 하면서 그들이 떠난 자리에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한국정보인증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한국정보인증은 제가 늘 여러분께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화폐라든가 ST하고 다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이 카테고리가 형성된 테마예요.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을 처음 잡은 게 언제냐. 상승률이 눌리면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게 뭘까요? 우리 혜연님 캔디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양음? 파미안경. 진짜 달고 맛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때 뉴스 안 나오죠. 뉴스 안 나오잖아요. 또 한 번 나와요. 양양. 이때 급등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 다음에 제가 이제 낮방송 2시에 전화 연결하거든요. 화상 연결하면서 이제 막 이제 오르는 것들 막 따라잡고 추천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이때 매수하시는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해도 하여튼 20%가 24%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CCS, 시간이 됐으니까 CCS 보게 되면 신기하죠. 양양, 뉴스 안 나오죠. 공통된 게 있어요. 뉴스 안 나와, 남들이 외면해, 남들은 어느 쪽으로 늘 뉴스라는 걸 쫓아다녀요. 그럴 때 양양음에서 이게 또 이틀 동안 30%나 올랐네요. 참고로 야, 저도 1,000원짜리 하는 거 아니야? 저는 1,000원짜리 안 합니다. 예, 그건 저의 칼라니까. 예, 프레스티 크랩에서 1,000원짜리 어떻게 해요? 다만 기술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1,000원짜리 됐던, 10,000원짜리 됐던, 10만원짜리 됐던, 지수가 됐던, 종목이 됐던 그 주식시장의 언어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겁니다. 한국 수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 수교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확대해 보면 참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에 지주사 가는 것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 맞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그렇게 AI, 반도체 이렇게 갈 때 얘들은 진짜 죽어 있었거든. 그냥 주식이란 결국 뭐냐면 서큘레이션, 순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그때 저기 어디지? 그 윤정부 때 동해안에 가스전화 한다, 기름 나오게 판다 그래가지고 한참 올랐다가 계속 좀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또 이게 바로 이수연 믿고 황금매출 전략 넘버3예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 다음 문제잖아요. 다 모르죠. 신기하죠. 근데 황금백점 전략은 이미 뉴스에 앞서서 먼저 매수를 신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그래서 한국석이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또 하나 포착된 게 바로 바른손이다. 바른손도 양양음에서 이틀 동안 16%예요. 단 1,000원짜리는 공략하지 않는다.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황금 맥점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서 상한가를 얻어내는 그런 겉모습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 계좌 안을 정말로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잡는 그 비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을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측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응도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우리 또 좋은 정보 위원님이었고 위원님이 예측도 잘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사실 저점에서 음성에서 종목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법들을 저희가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울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틀릴 때도 있는데요. 그 관록이라는 경험, 30년 경험. 그리고 저는 또 전공이 경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주제는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드려서 그게 과히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제 좋은 정보 선장은 이게 토요일날 제가 특별히 이제 기법감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차트쟁이냐? 너는 기술적 분석밖에 모르느냐? 아니에요.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법은요. 항상 남보다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간파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서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수익을 잘 내게 하는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자꾸 이렇게 강의 드리는 것은 강의라는 표현이 공부하자는 것은 매매 기법 강의고요. 그러면 좋은 정보 선장은 맨날 여러분께 맨날 차트만 분석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 온 지가 딱 5년 반 됐습니다. 그때 첫 방송의 일성이 뭐인 줄 아세요? 자, 우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왔던 진행했던 정보화 혁명이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다. 왜 그러냐?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때 막 나왔고 그러면서 세상은 천지개벽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다음부터 딱 2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은 뭐가 오느냐?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시 AI라든가 막 로봇이라든가 뭐 제약발 다 마찬가지죠. 그 성장률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우리 머니투데이 처음에 기억하시나요? 그때 유일하게 제가 외쳐졌습니다. 진짜 유일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오늘은 그렇게 매끄러운 거 말고 어쨌든 또 신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도 한번 이게 전체 그림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신정부 출범 후 6월부터 하반기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전쟁은 그것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관세 이것도 이제 서서히 약발이 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 데모가 크게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결국 중간선거 앞두고 그냥 계속 강경 일변으로 갈 거예요. 트럼프 지금 미국이 나오는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미국 너 맘대로 하지 마. 네 독재자 아니잖아. 그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럼 트럼프도 어차피 표를 의식하면 관세 정책을 유화로 갈 겁니다. 이미 중국도 줄다리기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동 리스크 제한적 과거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추경 20조 한다고 그러죠. 밸류업, 그 다음에 성장 정책을 강하게 밀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 것이냐. 역시 코스닥이 더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내렸으니까. 그러면 유명한 섹터가 뭐냐. 역시 저 PBR주가 있습니다. 이건 신정부 정책주예요. 5,000스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가 있어요. 단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고요. 결국 매크로한 관점에서 5,000포인트 간다면 얘들이 핵심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융에서는 KB금융, 증권에서 미래에셋, 보험에서 현대해상, 지주사에서는 역시 하나가 탑픽입니다. 저는 뭐 한화 뭐 이렇게 편견은 없지만은 정말 요즘 기업도 잘 나가고 야구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고향이 충청도라서 하나 팬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응원하시는 분들. 근데 충청도 좀 멍청이라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편견이 없을 거예요. 네. 두리뭉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제약바이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 되는 게 있잖아요. 10조가 돼요. 10조. 이게 캐시커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협업, 그러니까 글로벌 빅팜하고 협업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넥스트바이오메디카는 메드트론하고 이렇게 협업이 되고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세 정책 영향이 크지 않다. ABL바이오가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탑픽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네수파리베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췌장암이라든가 또 자궁 경막 그런 것들 다 하는 건데 키트로다하고 병행요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켓 헬스케어 이것이 지금 요즘은 보호해수 불량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아까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재생하는 예, 그런 기술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뷰티는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동남아 글로벌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중국 한양령 해제. 중국 한양령 해제 때는 뭐 엔터지도 있고 카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저는 이것은 글로벌하게 되는 게 바로 화장품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PR, 실리콘2, 낮방송, 아침방송 다 이런 것도 아까 달바도 보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대장도 2개였죠? 그 다음에 바이오비주얼 좀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청담글로벌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스킨 부스터라든가 필라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AI고 양자컴, STO 다 이런 거 하나 묶어서 말씀드렸는데 신정부에서 엊그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 100조에서 200조까지 5년 내에 투자하겠다. 이것은요. 주식기업은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사실 AI에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오픈 AI 그래 따라가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DJ 때처럼 그때 IT 막 버블을 만들 때 그런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AI는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그 다음에 금융. 앞으로 이제 금융은 또 양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에듀테크, 이제 교육이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공급망, 여기까지 다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온크크로스 의료 AI, 핑거. 저는 개인적으로 핑거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 다음에 웨케시, ICTK. ICTK는 우리나라에서 뭐냐면은 양자에서 이제 보안, 우리나라 그 못 따라가죠. 예를 들어서 뭐 퀀텀 같은 거 따라했으면 못 따라가는데 보안 쪽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시간상 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에서는 글로벌 그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평균 83% 증가합니다. 테슬라, 유니트르. 미국에서는 테슬라죠?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에서, 중국에서 유니트리 막 로봇 나와서 근무했던 그런 회사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협동 로봇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술력에서는 얘들 따라가기 어렵고요. 그러면 역시 삼성의 아리온 레인보우, LG의 아리온 로보티즈,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부산 협동 로봇 그러면서 나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서 AI 확대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은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원전을 보셔야 돼요. 원전은 글로벌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아주 난리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판에 SM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죠. 예,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미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두산 에너빌러티 이것이 대장이고요. 현대건설은 인프라 그 다음에 SK이트넷은 풍력하고 태양광 같이 되는 거 한택 같은 것도 두산 에너빌러티하고 서로 협업관계에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기법 강의 잠깐 몇 개만 할게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회원님?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께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영어 저 차트쟁이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익을 극단한 에르쿠스를 한번 볼게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아까 우리가 본 게 있죠. 몇 종목이 보셨죠? 뭘 보셨죠? 예, 로킷 헬스케어도 음봉에서 공략. 그다음에 또 상징어스도 음봉에서 공략. 이거 보실래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제기라는 거예요. 음선 5개째 한 번 포착돼서 그냥 3일만 26%. 아니 어떻게 바닥에서 26% 오는 것은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이렇게 크게 안 보이시나요? 내 계좌 꼭대기에서 5%도 하면 막 꼭대기 급등 차트 좀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개인적으로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음봉 5개에서 이때부터 이제 또 황금이 급등 나왔죠. 4월을 빛낼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황금익점. 그 다음에 또 미국 주식도 클래스 오브 홀딩스가 있는데 이것도 음선 5개짜리예요. 음선 5개. 이때부터는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다만 뉴스에 안 나오고 제가 두더지 땅굴 파는 거 아니야? 내일 그러면서 외면하시죠. 누가요? 그분들께서요.
그다음에 이제 양음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 CMS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여러분들께 이거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무방이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함께 하시자. 지금 황금맥점 전략 넘버1, 넘버5가 동시에 그런 게 있어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고했던 종목이에요. CMS는 어떤 회사냐면 바로 AI 로보틱스 기업이에요. 지 스스로 자각해서 물류해서 뭐 나이키, 쿠팡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그 로봇인데요. SK텔레콤의 지분은 6.7%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 알고 그럼 이 자료 보실까요? 보실까요? 양음. 이 표는 몇 집이죠? 이거 5 거래 동안 43%가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 또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서 오를까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양음량 나오면서 이것이 딱 그러니까 200% 올라오면 200%는 어떤 의미냐면요. 1억 됐으면 3억 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거 불과 2달밖에 안 걸렸죠.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켄터 에크티. 요즘 미국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 여러분 잘 서클이 요즘 굉장히 좋거든요. 신규상장주. 그게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예요. 그러면 켄터 에크티 한번 보실래요? 되게 쉬워요. 이것도 제가 다 무방에서 예고해드렸던 종목. 상승 다음에 눌림, 양음. 역전 내막체 토지 이러면서 이틀 동안 50%, 4일 동안 65%가 올랐어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봐도요. 제가 봐도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황금맥점 포착 종목 에르코스 보셨죠? 다음 주 아까 제가 이제 중동 리스크를 제압할 숨을 황금주라고 했죠. 이걸 주제로 여러분 모실 거예요. 예,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차트만 분석한다고 이런 상승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이 얼마나 팔방미인인지 이야기를 또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어서는 그럼 대박주 분석을 좀 짧게 들으면서 또 어떻게 종목들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도 배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있을까요? 대박주 분석은 시간상 못해요. 그러면 네, AS로 그래서 오늘 제가 넘어가 볼까요? 왜냐면은 여러분께 좀 이제 내용 컨텐츠를 하고 그래서 AS 갈게요. 네, AS로.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 에너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거기서 대장이죠. 근데 그 대중이 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팔로업되는 현대건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한전기술, 한전산업들이 가는데 사실 원전에서 가장 먼저 스타로 부각된 게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잘 모르셨죠? 예. 에어쿨러, 발전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HRSG, 그 다음에 다 그런 들어가서 225의 시세 대장주예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보시자. 다만 이렇게 한번 월봉 보실까요? 저는 항상 월봉 정도로 보면서 매크로하게 하시자고 그러거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과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한 5만 원까지는 보는 전략 유효하다. 하여튼 수행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네, 5만 원 선까지 한번 상방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ABL 바이오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ABL 바이오 같은 건 또 역시 마찬가지죠. 저점에 잡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최근에 라이센스에 가장 캐시화가 잘 되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좀 이제 일단 전고점에 84,000원인데 자릿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 6만 원 설정하고 10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ABL 바이오 10만 원 선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있습니다. 이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온코닉은 진짜 저의 종목이죠. 이거 한번 잘해보실까요? 3월 11일입니다. 함께 하시죠. 3월에 피는 황제주 맞았잖아요. 황금주. 자, 여기서 또 한번 두르고 있어요. 네스파립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은 2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28,000원 선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바이오 비주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새로 상장 종목 중에서 회사 중에서 코스메틱에서 달바가 달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바이오 비주를 좋게 봐요. 스킨 부스터하고 필라.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중국 관련주기도 하고 한번 자리 보실까요? 이것도 그때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2만 원까지 열려 있고 이건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2차적으로 23,000원까지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이오 비주도 달달하게 2만 원 선까지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의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는 어떤 종목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원전에서 S&T 에너지를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한 200% 넘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한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지토파워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시라고 했는데 지토파워 가격 전략을 제가 잠시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무방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또 무방에서 어떤 내용 안내해 주실까요? 요즘은 좀 운이 좋아서 제가 시간상 없어요. 1월부터 시리즈로 계속 더블 이상 되는 종목이 매월 탄생합니다. 6월 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다음 주 추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또 열심히 발굴할 종목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계좌가 아직도 아프신 분들, 뭐 중동 리스크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숨은 진주는 이럴 때 영웅들 탄생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의 숨은 진주, 영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전략 꼭 챙겨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원희왕 1부 후반부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후반부 이 시간만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중동 지역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면서 불안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또 현명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우선 종목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시장이 갑작스러운 이런 조정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죠. 이제 뭐 중동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종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소식을 좀 물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까치를 한 마리 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까치가 앞으로 좀 좋은 소식을 갖다가 물고 와서 우리 시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일단 중동 지역 리스크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 리스크가 얼마나 해소되느냐가 우리 다음 주에 상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산주, 그리고 방산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토요일 날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주 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2주 전에 설명드렸을 때가 바로 이 구간이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 이란의 그런 전쟁에서도 보시다시피
각국은 앞으로도 군비 경쟁을 경쟁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기관이 지금 서서히 이제 현대 로템도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매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워낙 설명드린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주봉 상태 보시면은 물론 뭐 아직까지의 고점의 냄새는 안 나죠.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난주에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장대 양봉 여기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큰 폭의 상승세가 안 나왔었고 여기서 지난주에 이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들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가격선에서도 봤을 때 10,000원 단위에서 10만 원 단위, 또 10만 원 단위에서 2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그 구간. 이 구간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적절한 가격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19만 8천 원 또는 22만 원 이런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롭게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정권이 썼던 그런 대북 정책에서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미 정책, 대중 정책도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남북 경협주 이제 시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북 간의 협력 관계보다는 대치 관계로 굉장히 이어졌던 시기가 수년간 지속이 됐었고 이제 확성기를 서로 확성기 소리를 끄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런 대화의 국면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우리 뭐 일신석재라든지 뭐 신원이라든지 다양한 대북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런 대북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다가 트럼프가 새로 집권을 하면서 움직임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은 결국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물론 지금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보면은 이란 협상이 바로 이제 내일 또 6차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북한과도 그런 대북 그런 협상에 있어서 뭔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할 텐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기 평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을 받겠지만 이 저항권을 돌파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올라가면서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바닥권이 이제 800원대 이렇게 동전주에서 1,500원 직전까지 1,498원, 1,500원 직전까지 왔다는 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되면 그 다음 구간은 어디냐? 그 다음 구간은 1,980원. 네, 이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관련주들을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실린 이런 윗골이 달린 매도봉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워낙 바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계속 윗꼬리가 나오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섹터가 바로 대북 관련 섹터가 아닐까.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 세계가 전력난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특수성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젠백스인데요. 의외로 이 젠백스가 이 대시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아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젠백스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도 81%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젠백스의 경우에는 이미 호재는 다 나왔죠. FDA에서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PSP 2인상의 그런 치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어제 바로 고점이 75,000원.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10,000원 단위에서 다시 10만 원 단위로 갈 때 네, 구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가는 한 9만 원에서 99,000원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보면 되겠다.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에 거의 9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어제도 230억의 순매수를 했는데 이 물량들은 계속해서 팔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끌어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물량들을 떠넘기기 위한 작업을 하겠죠.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공략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을 상태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주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주가는 여기 있기 때문에 괴리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럼 5주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 단가는 한 6만 원 정도 초반에 5주선에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파마 리서치. 이 종목도 추세를 여기서 중요한 구간에서 까치가 네,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그 이후에 거의 10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서히 올라오는 그 중기주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바로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회사 사업 분할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 분할 때문에 급락을 했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서 팔 거냐? 자, 밑으로 내려서 팔면 누가 가장 큰 손해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한다. 네, 이런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최근에. 네,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급락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5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원 단위가 10만 원 될 때, 그리고 뭐 40만 원 단위는 당연히 50만 원 될 때가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겠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바로 이제 어제 이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횡보 구간이 나왔을 때, 적절한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파시거나 올라갈 때 이제 분산 매도를 하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 아마 50만 원대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아주 큰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다. 이 바닥권에서의 주봉상의 대량 거래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저 정도의 물량이 아직까지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간에서 분산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안 파신 분들은 팔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이미 수익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또 이 리쥬란이라는 그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사업 분할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 기술입니다. 우리 원전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원전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원전 관련주 중에서 새로운 강자가 하나 나왔죠. 네, 한전 기술입니다. 요즘에 원전 관련주가 아무리 강해도 상한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상한가가 나오지 않는데
이 종목이 바로 목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 목요일 날 상한가가 나올 때 우리 대체거래소 8시 10분에 이게 포착이 돼서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을 나타내고 있죠. 체코와의 원전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체코가 또 원전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체코 원전 계약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도 계약이 또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관련주들,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X라든지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전기술이 최근에 어제도 기관이 한 3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도 기관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개인들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 기관이 여기서 300억을 팔았는데 다음날 뭐 95,000원에서 빠져가지고 일부러 빼서 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점보다 많이 내려와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정말 없는 분들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주는 거겠죠. 지금 수급상으로는 한전기술이 기관의 매수세가 강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급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바닥권에서 어떤 큰 재료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고점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요. 비만 치료제 이 팩트론이 일라이 릴리가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이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라이 릴리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고 지금 팩트론은 일라이 릴리와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와 또 일라이 릴리는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두 군데와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악재에서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받쳐주느냐 우리가 이걸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격 단가가 이 빨간색 라인 이게 바로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한 분기를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한 달에 20일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3달 동안 그리고 한 분기 동안에 주가의 흐름을 지지해주고 유지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끝날 것이냐 그거는 바로 이 60일 라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60일선을 살짝 이탈했어도 보시다시피 차트는 지지해 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의 박스권을 다시 한번 유지하면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기술력이 좋은 그런 바이오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펩트론을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제2의 알테오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테오젠도 또 바닥권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블루엠텍 같은 데는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매출만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펩트론이 이런 급락 상태가 나왔었는데 이 급락 상태에서 13만 7천 원까지 빠졌다가 20만 원을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단 한 주, 2주 동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봉상에서 이런 영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네, 주봉상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 탈출하셔야 되고 만약에 주봉상 여기서 양봉을 한 번 더 띄워서 이 정고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이 정고점까지 간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토큰 법제화에 관련된 종목인데, IT센 글로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도 한번 도달을 했었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상한가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래도 더 가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날 저희는 이제 매도를 잡았지만 이날 매도를 안 잡았다고 하면은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인데 138%도 엄청난 수익이죠. 토큰 법제화, 이제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라든지 토큰이라든지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신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쪽에 아마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 바로 IT센 글로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IT센 글로벌은 사실 이 높은 구간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높은 구간에 저점에서는 기관이 매수 안 하다가 높은 구간에서 매수할 때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은 밑에서 사는 거를 선호하지만 갑자기 위에서 사기 시작하면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이용을 하는 그런 매도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서서히 풀어가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IT센 글로벌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어마무시한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도 많이 늘고 그렇다면은 지금 7주째 연속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서히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뷰티가 요즘에 강세죠.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박스권의 돌파 과정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16만 8,400원의 고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한 19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박스권이 지속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2, 3일짜리 조정을 받았다면은 벌써 피크를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7거래일 정도의 이런 박스권 그리고 나서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으로 봐서는 N자형 파동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K뷰티 쪽 화장품 쪽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화장품 섹터도 분명히 가져가실 섹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면은 뭐 4주 동안에 한 주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보시다시피 거래량으로 봐서는 상장 초기의 거래량 여기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매출에 대한 그런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해야 될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는데 저 구간에서 포착이 됐을 때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저 밑에 스타트가 됐던 부분이 바로 123 비상계엄이죠. 네,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카카오 그룹이 이전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전 정부와 대립각 때문에 앞으로의 좀 뭔가의 비전이 좀 막혀 있었다. 근데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정권의 교체의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 종목에 여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가랑 상관없이. 근데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주가와는 상관없는데 원화와 스테이블 코인이 1대1 비율로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100원일 때 스테이블 코인도 100원 이런 식으로 원화의 가치에 연동되는 그 코인을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도 뭐 테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 거래해야 될까요? 그건 결국은 코인 거래소.
그리고 또는 뭐 증권사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의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 앞으로의 국가 정책에도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저기서 늦게 아주 오래전에 포착이 되긴 했지만 그 수익 구간이 지금 120%를 넘었는데 중요한 거는 신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아주 많이 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거고 좋은 이슈가 나올 거고 뭐 나쁜 이슈보다는 호재 쪽에 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64,900원의 단기 고점을 찍었다면 우리가 99,000원이나 95,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면은 물론 이 구간이 스타트하기 전에 이 구간이 바닥에서 움직였지만 중요한 건 이때는 거래가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거래가 실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000원, 98,000원을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인데요. 이 회사는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지상에 있는 케이블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유지 보수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런 해상 풍력과 관련된 우리가 신정부에서 정책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 특히 풍력이라든지 또 원전 그리고 뭐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상 풍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에 관련된 내용이 국내 최대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게 바로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런 V자 블랙홀을 한번 만들어줬죠. 이 V자 블랙홀이 이 거대한 상승폭의 바로 전 단계 전조 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아직까지는 영망치 형태의 초입 구간이라고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흥하해운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의 긴장감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심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물류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H&M이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해운사들이 전부 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흥하해운이 이런 중동 지역발 뉴스가 나올 때 항상 강하게 움직였는데 어제 포착된 이후에 대책으로 해서 포착된 이후에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흥하해운, 뭐 기타 뭐 흥부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 주는 아마도 이번 주에 뭐 오늘과 그리고 내일 사이에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 상태, 뭐 확전 양상 이거에 따라서 다시 또 주가가 변동이 커지겠죠. 근데 뭐 전쟁도 지금 시장 초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전쟁도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종목들 뭐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쳤던 그런 중동발 전쟁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뭐 바닥권에서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매물대라고 보면 한 이 정도, 네 그러면 2,600원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1박 2일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지난주에도 엄청난 상한가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뭐 IT센 글로벌이라든지 카카오페이, 흥하해운, LS 마린 솔루션, 소룩스, 한정기술. 한 주 동안에 나온 상한가가 벌써 6개가 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상한가를 여러분들이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 그런 거를 우리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위원님의 1박 2일 상한가 종목들이 승승장구 이어나갈 수 있길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전략 이제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시황 전략부터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로 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는데 아마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도 아마 거기에서 뭔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미국과 이란의 원래 6차 핵 협상이 있는데 이게 또 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이 전운이 계속해서 더 짙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전쟁이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보면은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도 잡혀 있고요. 산업 생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 회의를 다음 주 화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도 큰 관건이다. 그리고 6월 18일날 수요일날은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죠.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살아나는지를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국제유가의 요동치는 움직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AS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삼성 E&A가 있습니다. 플랜트 전문 기업이죠. 요즘에 정말 꾸준히 고점을 높여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AS 전략을 또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가 사서 묻어두면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그런 걸 선호하시는데 사실 사서 묻어놓을 수 있는 종목은 묻어놨을 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E&A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리 어떤 예언이 있었다. 제가 이 종목을 드리기 전에 2월 말일 날, 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무방이나 이런 데서도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항상 답습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년 만에 터진 거래량 이게 바로 누군가 큰 손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손이 매수한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회사의 특징은, 매출이 급격한 변화가 없고, 꾸준한 매출과 꾸준한 영업이익, 뭐 10조 원대 매출과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이상까지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E&A는 사서 묻어두는 종목, 묻어두면 더 큰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목표가 그 이상 구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인투셀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5월 말에 상장을 해서 지금 벌써 상승률은 53% 넘어서고 있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너무 큰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 지금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조정이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겠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거기서 신호가 나오는데 바로 신호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6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금액이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 500억에서 10% 빠지면은 기관은 50억의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히는 시점에서는 강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다만 바로 어제 정도 브레이크가 잡히면 좋은데 어제는 시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내일 정도, 다음 거래일 정도나 하루 이틀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상장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지금 정확하게 9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위를 끊어서 뭐 10일, 15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월요일 날이 관건입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브레이크가 잡히고 화요일 날 한 번 더 다지는지를 보시면서 아마 정고점을 향해서 가려면은 지금쯤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회사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투셀은 다음 주 초반 부근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7%나 상승했던 종목 3빌리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면서 시기질환 신약 개발을 첫 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AI 유전체 해석 분석 기술력을 앞세워서 현지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정한 이런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이 고점 그리고 현재 최근의 고점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의 고점들이 이런 박스권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돌파됐을 때는 충분히 뭐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를 역행하면서 올랐었던 3빌리언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뭐 여러 소식이 있지만 먼저 공개 방송 오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공개 방송에서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올라가는 섹터들은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돈의 흐름을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돈의 흐름이 포착된 섹터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또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장마감 3시 30분이죠. 3시 30분 장마감과 동시에 장을 마감하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 장마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 프로그램 제목은 이주랍니다. 네, 이재상과 함께하는 주식 라이브 쇼인데 여기에서는 하루 동안의 시장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징주를 분석하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건데 아마 해외 주식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통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당연히 이어집니다. 공개 방송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장 마감 이후 이 3시에 또 매일 또 방송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역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